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키보드 북커버와 함께 약 4주간 노트북처럼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본론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 VPN과 함께 한다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프샤크는 VPN 브랜드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고 65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다른 나라의 넷플릭스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도 있고, 차단된 웹사이트도 원활하게 넘나들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프샤크는 개인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광고나 트래킹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코드 IT 케빈을 사용하시면 최대 83% 할인을 포함해 3개월 추가 무료 혜택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 구매하고 30일 이내에 100% 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탭 S8 울트라 개인적인 사용 후기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디스플레이와 폼팩터 그리고 키보드 활용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성능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14.6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는데, 꽤 크다 보니까 외장 모니터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 특히 유튜브나 영상 시청할 때 편한 건 물론이고 앱을 3개 이상 분할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화면 비율도 16대 10이다 보니까 4대3 비율인 아이패드 프로로 영상을 시청할 때보다도 시청할 때 훨씬 편했고, 베젤이 얇아서 시청할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기분을 받기는 합니다만, 베젤이 태블릿치고 너무 얇아서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단기간 사용 후기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두 손으로 들고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한 손으로 들고 다닐 때 터치 오작동이 은근 많아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 터치하거나 하려면 사이드 부분을 잡지 않고 손을 중간에다가 받치면서 손가락으로 노치 부분을 지탱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장 모니터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전에 단기간 사용 후기에서는 최대 FHD 해상도에서 60Hz 주사율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2560-1440 QHD 해상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져서 영상 볼 때도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스크린 쉐어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120Hz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아서 살짝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4.6인치라고 해서 막상 써보니까 너무 크다는 생각은 평소에 안 들다가도 간혹가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사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사용할 때는 커서 살짝 불편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지하철에서는 진짜 사람들 다 앉아있을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려고 하면 크기가 커서 앉아있는 옆에 분들에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화면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연결해서 타이핑을 하려 할 때 두 손을 오므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 그냥 태블릿만 손으로 들고 다녔을 때는 나쁘지 않은 무게라 생각했고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확실히 키보드까지 붙이고 뒤에 거치 케이스까지 달고 다니니까 그제서야 무겁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S펜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이 되게 부드럽고 일반 볼펜 같은 펜촉이다 보니까 매직 펜스 사용할 때보다도 훨씬 만족을 했고요. 앱 활용도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제일 편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M1 아이패드 프로 썼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아이패드 OS에서는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아예 못 쓸 정도였는데,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같은 경우 삼성이 실험실 기능 통해서 풀 해상도로 원활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커버랑 덱스 모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확실히 덱스 모드가 있으니까 좀 더 컴퓨터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면도 크니까 그냥 노트북 그 자체를 사용하는 기분이었고요. 타건감은 괜찮은데 아쉬운 점 한 가지 뽑자면, 트랙패드 같은 경우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처럼 하단 부분을 눌러야만 눌러지는 그러한 방식이다 보니까 매직 키보드처럼 아무 부분에서 눌러질 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에다가 두고 사용할 때 손이 한쪽 부분을 대고 있다가 보면 트랙패드가 눌려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갤럭시북 프로에서 유격 문제가 있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덱스 모드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할 때도 그렇고 키보드가 잘 호환이 안 되는 일부 앱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 한 글자 입력하면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가 되고, 글자를 지울 때도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면 키보드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안 지워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덱스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덱스 모드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구글 크롬을 사용할 때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바로 트랙패드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몇 초 있다가 인식이 되면서 커서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구글 크롬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삼성 노트를 사용할 때도 그래가지고 노트북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도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자잘한 부분만 소프트웨어로 개선시켜주면 충분히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능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배터리부터 전해드리자면 배터리 진짜 굉장히 오래가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외장 모니터로 사용할 때도 반나절은 기본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12시간, 13시간 정도 뽑아본 적도 있어서 가볍게 사용하신다면 이틀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 사실 애플로 치면 작년에 나왔던 A14 바이오닉 성능보다 안 나오고, 더군다나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에도 이번에 M1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라인업이 더 압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GOS가 이번 탭 SA 시리즈에도 걸려있고 저번 주 정도에 업데이트가 돼서 게임할 때도 온오프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GOS를 완전 비활성화 시켜도 애플처럼 높은 성능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비한 게임 안 하시고 삼성 스마트폰이나 버즈 시리즈를 사용하시고 윈도우와 외장 모니터 연결, 덱스 모드와 같이 태블릿에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고 영상 시청하기 좋은 제품,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탭 S8 울트라는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용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게임 성능이 그렇게 완전히 최저하 수준이라서 못할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게임을 메인으로 해서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그거는 마땅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가격도 130만원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여기다가 키보드 커버까지 하면 거의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이면 기능이나 앱 같은 부분에서도 훨씬 뛰어난 갤럭시북 프로 360이나 서피스 프로 8과 같은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제품인 건 맞습니다만 가격 부분만 본다면 울트라는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탭 뿐만이 아니라 애플에서도 14인치 이상의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뭐 노트북 수준이라면 똑같이 차라리 맥북 에어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